몸 여기저기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통증이라 생각하고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찜질이나 물리치료를 받는데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밤이 되니까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요. 송곳이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밥도 못 먹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아팠던 부위 여러 부위를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윽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겨드랑이, 옆구리, 등 쪽에서 약간의 수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서야 대상포진을 진단받습니다. 이 과정은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겪는 대부분의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포진이 진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또 오류를 경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상포진에 이 수포가 나타나기 전에는 대상포진 외에도 유사한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흔히 대상포진 검사로 알려진 이 PCR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의사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진찰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상포진의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초기에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큰 통증이 나타나고 수포가 나타나서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의 원인은 어렸을 때 알았던 바로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 소아기 때 수두 바이러스를 감염이 돼서 수두를 앓고 난 뒤에도 바이러스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내에 남아있던 이 바이러스가요, 신경을 타고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이때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다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노화 같은 요인들이 이제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얼굴 쪽까지 만약에 침범을 하게 되면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은 초기 치료입니다. 이 초기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이 초기 치료를 통해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즉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상포진의 합병증인 신경통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평생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더욱더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수포가 발생한 3일간, 즉 72시간 내의 치료입니다. 이 시기에 때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함으로써 치료를 하는데요. 이 항바이러스제가 직접적으로 균을 없애주진 못하지만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침범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보통 이때 이제 항염증제가 같이 처방이 되는데 이러면 염증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은 상당수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한방 치료를 같이 하면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지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인체의 면역계 자체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면역력 증강을 통해 근본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이제 한약을 이용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양방과 한방이 일원화된 치료를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기에는 월비가출탕, 수포기에는 사역산과 같은 단계별 한약 처방을 통해서 양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그 부작용을 줄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환 자체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과연 전염이 되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전염이 됩니다. 예. 다만 이미 수두를 경험하신 환자분들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고요. 수두를 앓지 않은 사람에게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의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약에 대상포진에 발병이 된 경우에는 아이들과 접촉을 피하고 격리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많이 맞으시죠.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 대상포진의 원인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는 수두 예방접종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 주입량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실제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대상포진 발생률을 50%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한 60% 정도 감소시킨다는 이제 임상 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최대 3년 정도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또 불행하게도 이 예방접종이 굉장히 고가인 예방접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포진이 최대로 발생하는 고연령층, 즉 노년층에게 있어서는 그 예방접종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미약하다고 합니다. 결국 예방접종이 완벽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컨디션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게 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임금들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경호꿀을 꾸준히 먹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침입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환자분들께서도 경호꿀 같은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마 좋은 대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